제주에서 당선되신 분이세요. 제주시 갑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문대림 후보 모시고, 문대림 후보가 아니지, 문대림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문대림입니다. 네. 제주에 세 분이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네. 문 의원님은 그 제주에서도 갑 지역구가 제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제주시의 제주도의 중심이죠. 중심. 연동 노영, 예. 신도심이죠. 용담, 삼도동, 구도심이긴 하지만 제주도의 관문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애월 한림 한경이라는 이제 농촌 지역이지만 상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제주시 갑입니다. 예.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네. 계시고 사실 그 우리 문대림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제주 도지사도 도전을 한번 하셨었고 네.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하시고 이러셨잖아요. 네, 경력이 많으시고 또 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네. 그때 그 공공기관 이름이 좀 길더라고요. 제가 기억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인데요. 국제자유도시. JDC인데요. JDC. 예.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지방 정부의 정책이기보다는 국가 정책이죠. 그래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네. 국토부가 간사부처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기업 예. 한 1,300명의 임직원들이 제주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기관인데 예. 과거에 그 단지 개발 위주의 개발을 좀 하다 보니까 토지 문제에 있어 가지고 땅 장사 이미지, 예. 환경 파괴 이미지를 이제 그 덤탱이 썼던 그런 기관이긴 한데 실은 그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는 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 제가 이제 문대림 후보가 쓰신 책에 보면 에피소드가 네. 하나 나오던데 네. 외국에 있는 투자자를 만나러 네. 가서 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재밌죠. 네. 네.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설득이 잘 안 돼. 그분이 안 만나줬다면서요. 처음 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업 분야 대한민국 투자 유치 1호가 예.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입니다. 한 2조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고 투자가 시작이 됐죠. 예. 그런데 1년도 안 지나서 토지 수용이 잘못됐다, 인허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이 법원 판결이 나버립니다. 예.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던 것이죠. 네. 그쪽에서는 당연히 했던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법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인허가가 잘못됐다니, 인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됐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건 있을 수 없다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3,50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고요. ISDS로 4조 1,000억 이제 구제 절차에 들어갔던 것이죠. 합치면 한 4조 4,500억 규모였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소송 대응단이 꾸려졌었습니다. 법무부, 국토부, 외교부, 기재부 해서 소송 대응단도 꾸려졌었는데 그게 제가 그 당시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다 해서 가려고 하니까 이미 소송은 5년 정도 하면서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었고 그래서 안 만나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갔죠. 찾아가 보니까 쿠알라룸푸르에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셔요. 뭐 섬으로 가셨더라고요. 섬으로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섬에도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하니까 요트 타고 스노클링 하고 있다고. 그래서 통통배를 빌려 타고 갔죠. 그분이 약간 감동 먹더라고요. 거기까지 찾아온 걸 보고 감동을 먹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책으로 한 권 써야 되겠습니다만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유감 표명을 하고 소송 외적으로 풀러왔다는 얘기는 못했죠. 어쨌든 유감 표명을 하고 원래 20-30분 만나주느냐 마느냐였었거든요. 근데 배에 타서 안 내려버렸죠. 제가 요트에 타서. 그러면서 한 3시간 동안 이러저런 얘기를 하게 되고 너무 부럽다. 어떻게 성공했냐. 당신이 20대는 어떻게 했느냐. 나도 바닷가 옆에서 커서 이 스노클링 잘하는데 막 이러면서 어쨌든 사적인 영역에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내리기 전에 집에 가서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옆집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밥이라도 얻어먹고 왔다는 얘기는 예. 드려야 되겠지 않겠냐. 예. 예. 그래서 그분이 호탕하게 웃으시더니만 저녁 자리가 이어지게 되죠. 요트에서요. 아니요. 내려서 내려서 예, 저녁 자리 예, 예. 이어지고 뒷날 아침까지 대접받고 뒷날 아침에 두 달 뒤 그때가 4월이었고 다음 달에 이제 선고가 날 예정이었어요. 네. 재판 결과가 버자의 그룹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다. 예.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만약 그렇게 되게 되면 예. 저희는 또 법적으로 그렇죠. 항소하면서 네. 4, 5년 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 또 버자이 그룹과 제주도와의 관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네. 예. 단 2-3달만 시간 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한국하게 사정을 했죠. 그러니까 딱 2달 시간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단을 꾸려서 예. 2달이 1년 6개월 걸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29차례, 네. 29차례 저하고 버자이 그룹 회장하고는 7차례 예. 협상을 했고요. 협상하고. 우리 실무자들이 22차례, 29차례 협상을 통해서 약 4조 4,500억 규모에 다 합치면 예. 이것을 1,250억. 합의를 그분 내가 제주도에 와서 땅을 사면서 지불한 돈은 예. 우리가 땅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돌려줘야 되지 그 않습니까? 돈은 예. 그렇게 해서 풀어낸 경험이 있죠. 그때 물론 그렇게 말레이시아 가서 그분이 안 계시고 그 섬으로 찾아갈 때는 헬기 타고 갈 때 내가 괜히 왔다 그렇죠. 했었는 생각이 들죠. 네,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협상단을 꾸리겠다라고 한 대답을 듣고 올 때 말레이시아가 이제 세계에서 2번째 큰 그 밀림 수림을 갖고 있는 예, 나라거든요. 예.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협상 과정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이 자리에서 거명하긴 좀 그렇지만 예. 꽤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 성공적으로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이게 예.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도전이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다. 예. 그거는 뭐 그 국민적 고민 국가적 고민거리였죠. 예.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레이시아 방문을 하니까 예. 그 말레이시아 중앙지에 광고를 내요.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예. 당신네 나라에 투자해서 이런 손해를 보는데 또 투자해 또 무슨 뭐 신남방 정책이냐 이런 막 광고도 내버리고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였죠. 그런데도 직접 가서 협상을 하려고 끈질기게 부딪힌 그런 네. 결과가 결국 국가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낸 거잖아요. 결국은. 훈장을 받아야 되는데 훈장을 별로 못 받으신 것 같고. 예, 그때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을 내왔지만 지금도 그때 JDC 직원들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고 이게 그 저희 직원들이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예. 세무실사, 법무실사 꼼꼼히 해나가면서 하나 둘씩. 예. 그게 끝나가지고 제가 국정감사를 2번 받거든요. 상대당 의원들이 그걸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를 낸 거라 질문 안 하는 예. 거예요. 상대당에서는. 예. 이게 이제 어쨌든 위기를 관리해냈다라는 차원에서 뭐 보람 있는 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청와대에서 제도 개선 비서관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이제 국회에 들어가셔서 네. 활동을 하시게 됐으니까 네. 좋은 경험으로 아마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간 저는 이제 그 전에 도의회 지방 의원도 했었거든요. 예. 도의회 의원도 했었고 의장도 했었고 제가 실은 지구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 정치 최일선에서 일을 배웠었고 도의원, 도의회 의장 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 네. 그리고 이제 국가공기업 운영이라는 경영 경험까지 하면서 네. 이렇게 왔었는데 그런 과정에 많은 네트워크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총화해서 네. 앞으로 이제
제주도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안들을 풀어내는 예. 해결사적 본능을 발휘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임위를 보니까 농해수위에 배정이 되셨어요. 네, 네. 특별히 그 농해수위를 가시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실은 제주도가 1차 산업 비중이 꽤 높습니다. 한 11%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세 분 의원이 있습니다. 세 분 의원이 있는데 한 분은 농해 수위를 맡아 주셔야 되는 줘야 되는 그런 네. 네. 그래서 두 분 의원께서는 행안위 네. 산자위를 가셨고 산자위. 예. 농촌과 어울린다고 했어요. 농촌 출신으로서 제가 지금도 약간의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농해수위를 갔는데요. 네. 의욕적으로 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1차 산업이 과연 이대로 가면 존립 가능한가? 그리고 지역 소멸의 문제는 결국 농촌 농민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어내야 된다. 기본적으로 지금 농업 관련 예산이 한 18조 정도 됩니다. 네. 예산 규모 2.8%인데 네. 저는 이것을 한 5% 이상 높여야 된다. 최소 30조 이상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는 그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네. 농촌에서부터 실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네. 자연재해 음. 그리고 국제 정세에 따른 원가 원재료의 인상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더 농업 경영의 위기가 사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 차원에서 네. 도와주지 않으면 농촌 사회는 붕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국제적인 관계가 나빠지면서 여러 가지 원자재 값들이 상승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료값 같은 게 대표적이죠. 네. 그 책임을 왜 농민들이 떠안아야 됩니까? 예. 그래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이 어쨌든 기본 소득을 누리면서 네. 자연재해가 오더라도 또 다시 경작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대리 모험 같은 경우는 예전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에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고 네. 더민주혁신회의도 지금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네, 계시는 네. 분이시고 그래서 1호 법안에 이 대표 발의하신 게 이거더라고요. 농어민 수당 지원 법안. 네, 이게 네. 어떤 법안입니까? 이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이제 133만 원이거든요. 네. 거기에 50%를 네. 농어민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 그 중에 40%를 국가가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어민 수당을 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액수는 40만 원에서 80만 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서 이렇게 그 제정을 해서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제 차등 지급되고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는 예. 안전망 역할을 못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예.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해보니까 한 3조 1,500억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 법안대로 한다면 예. 저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 지역 소멸을 막아내고 식량 안보를 담당해내고 있는 농어촌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국방 예산은 50조가 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쓰고 있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50조 이상 쓰는 것 인정하죠 국민들이. 네. 그런데 식량 안보를 위해서 30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게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면서 농어촌 정에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